뭐라고? 엄마는 도망가려고 했고 의붓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이를 강제로 넘겨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새엄마는 내 음식에 독을 넣었는데 들킬까 봐 마음을 바꿨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몇 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살게 내버려뒀는지 알아?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과거의 깊은 비밀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 결정 뒤에는 뜻밖의 이야기와 수년 동안 숨겨져 온 가슴 아픈 진실이 있다. 껍질이 서서히 깨지면서 각 캐릭터는 가혹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 속에서 살거나 진실에 직면합니다. 그 여정에서 그들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하은이라고 합니다. 붉은 흙길과 끝없이 펼쳐진 논, 고불고불한 작은 간이 굽이쳐 있는 그 마을은 나름대로 평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곳은 진정한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에서는 친근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엄마 명희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짐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나를 이 가족의 일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청소, 요리, 세탁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곤 했다. 그 일들은 힘들든 간단하든 모두 내 책임이다. 반면 민재형은 맛있는 음식부터 새옷까지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 수염 언니는 온화하고 귀여운 외모로 새엄마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나는 의무를 다하고 비난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희미한 그림자 같다. 명희 할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넌 절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 역력했다. 가장 힘들 때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강가로 조용히 가곤 했다. 물가에 앉아 나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았고 마음에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은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나는 거기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스스로를 괴롭혔다. 도망간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날이 있었다. 하지만 전혀 낯선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서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긴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나는 종종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밖에서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고른 숨소리에 섞였다. 그것은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이다. 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일기를 쓰려고 찾아갔다. 백지들은 내가 모든 생각과 감정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저는 고통, 슬픔, 그리고 제 작은 꿈에 대해 썼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언젠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상상하곤 했다. 내가 그림자도 아니고 버려진 사람도 아닌 삶. 인생이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있다. 나는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 희망을 좀 찾으려고 노력한다.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아침 햇살이나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끝에서 빛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때때로 그 믿음은 이 자달길에서 내 발자국만큼 불안정합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계속 찾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내가 속한 곳, 내가 자랑스럽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것들이 쌓여있는 먼지투성이 헛간 구석에서 바쁘게 청소를 했다.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 사이에 끼인 사진을 갑자기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녀의 눈은 따뜻함으로 빛났고 마치 그녀의 온 세상이 그 아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사진 아래에는 검은 펜으로 하은아, 너는 나의 빛이야 라고 낙서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낯설지만 깊은 느낌이 몰려와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진 속 여성은 제 새엄마 명희 씨가 아닙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나로 하여금 혐오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놓으면 그 이미지가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사진을 붙잡고 있던 내 손이 떨렸다. 궁금증을 멈출 수 없어 새엄마에게 사진을 가져다 그 안에 있는 여자에 대해 물었다.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그 사진을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전에 잠깐 흘끗 보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고 규칙적이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과거를 뒤지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서서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 차가운 단어들이 내 희망에 부풀어 있는 가슴을 빙산처럼 덮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고 진실, 죄책감, 심지어 약간의 동정심 같은 것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야곤 침묵과 거부의 두꺼운 벽뿐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등을 돌리고 무수한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서 있는 나를 남겨두었다. 그 순간부터 사진은 제 인생의 신비로운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왜 저를 당신의 빛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왜 제 새엄마는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계속 밀려와서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사진이 제가 우연히 잊었던 기억의 일부, 혹은 의도적으로 감춰진 기억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제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을 때요? 저는 그 사진을 제 곁에 두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죠. 새엄마의 냉담함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영원히 편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사진 속 여인의 부드러운 시선은 말없는 호통이었고 아마도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 것을 다시 찾도록 나를 재촉했다. 제가 16살이 되던 해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엄마가 단지 사소한 일 때문에 나를 꾸짖은 적이 몇 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릇이 떨어져서 책상에 먼지가 남거나 심지어 내가 그녀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다. 분노에 찬 새엄마는 의부사버지가 자주 찌푸리는 것부터 불안정한 가정재정까지 집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저를 비난했습니다. 넌 모든 게 엉망이 된 원인이다.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손가락은 제가 세우려고 했던 약한 담호막을 뚫고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난생 처음으로 나는 오랫동안 쌓인 모든 슬픔과 온 슬픔으로 보답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인간이고 내 가치야. 저의 외침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제 형과 야머니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대신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만 있다. 말다툼 끝에 눈물이 쏟아져 내 방으로 달려갔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은 그때였다. 떠나는 계획이 내 머릿속에 서서히 형성되었다.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옷, 체력권, 그리고 여전히 친어머니라고 믿는 여성의 오래된 사진.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몰래 나갔다. 그런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지나가려고 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의부사버지의 긴장된 어조일 수도 있고 대화 중에 제 이름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벽에 웅크리고 서서 애써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짐일 뿐이야 라고 새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처음부터 왜 데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심장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의부사버지의 대답이었다. 그것은 거래의 결과였다. 단서를 잡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천둥처럼 내 귀에 떨어졌다. 거래, 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즉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나중에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어린이를 인계하는 것에 대한 암울한 오래된 관계들, 그리고 저를 책임져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제가 항상 찾던 대답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간직해야 했던 어두운 과거의 짐, 제품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가혹한 말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했다.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온 가족이 잠에 취해 있을 때 나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 집을 떠나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나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나는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고 새벽의 희미한 불빛이 나무들 사이로 비쳤다. 아침의 차가운 바람은 나를 떨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서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북적거리는 인파와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에 말없이 서 있었다. 내가 자란 작은 마을과는 정반대로 이 도시는 끊임없는 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 찬 미로 같았다. 나는 답답한 옛 생활에서 해방된 기분도 들었고 이곳의 낯설음에 겁도 났다. 내 주머니에는 잔돈 몇 개, 옷 몇 벌, 낡은 사진 한 장만 들어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긴 거리를 헤매는 하루를 보낸 후 내 다리는 나른해졌다. 서울 밤의 혹독한 배고픔과 매서운 주위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저는 사회센터의 간판을 보았습니다. 나는 약간의 힘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직원에게 내가 고아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진실을 알게 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조사해서 내가 방금 도망친 곳으로 다시 데려간다면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센터 직원들은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눈물겨운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름을 묻는 질문에 른지 라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이 이름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것은 희망과 연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새롭고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 순간부터 상처와 가책의 주인공인 하은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새로운 사람 은지, 새로운 이야기 시작. 보호센터에서 저는 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많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수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지수는 내 또래의 여자로 눈은 날카롭지만 항상 슬픈 빛을 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와 저는 지수입니다. 너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왠지 라고 대답했지요. 남들과 달리 지수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빈틈없이 나를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작은 창문으로 나와 함께 조용히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점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나 못지않게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지수는 센터로 편입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거리를 방황하며 살아야 했다. 저는 결코 진정한 가족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먼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슬픔에 잠기는 대신 강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위안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여는 날의 꿈에 대해 말했다. 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수가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는 종종 조용한 저녁에 지붕 위에 올라가 별이 촘촘한 밤하늘을 바라본다. 서울은 밤이 낮과 사뭇 다르다. 고층 건물에서 나오는 빛은 달빛과 어우러져 이상하고 웅장하면서도 쓸쓸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지수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억나지 않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지수는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가졌던 가족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과거를 짓누르지 않고 믿는 법, 꿈을 꾸는 법,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앞길이 험난하지만 옆에 있는 지수에게는 더 이상 혼자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제가 22살 때 저는 제가 마침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수년을 산 후 저는 작은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있는 지수에게 나는 삶이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뒤로 물러난 것 같았고 내가 결코 언급하지 않으려 했던 기억 아래에 묻혔다. 그러던 어느 날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봉투에 낙서가 찍혀 있어 첫눈에 불안했다. 편지는 친히 모임을 자처하는 혜자라는 여자에게서 온 것이다. 편지에 실린 내용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할머니는 제 친어머니인 지영이가 수년 전에 미스터리 사건으로 돌아가셨고 직접적으로 연루된 분은 제가 수년 동안 잊으려고 애쓰던 의부사버지라고 쓰셨습니다. 편지의 모든 글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른 것 같다. 혜자 할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절 떠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녀의 갑작스런 실종과 관련된 옛날 사건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너는 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해 라고 편지는 애원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가 살던 전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편지는 여전히 손에 있었고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숨기려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새엄마의 차가운 눈빛과 의부사버지의 독설, 어린 시절을 뒤덮은 두려움까지 모두 악몽처럼 떠올랐다.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제가 도망쳤던 과거가 저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내 일부는 편지를 무시하고 내가 노력한 평화로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는 제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 엄마는 누구죠? 할머니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신 의부사버지는 할머니의 죽음과 정말 관련이 있을까요? 결국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지수에게 나의 편지와 결정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걱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낀다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그녀가 힘주어듯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는 짐을 챙기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챙기고 떠난 이후로 돌아오지 않은 전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여정 내내 나는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전주의 거리는 여전히 묘한 평온함을 지녔지만 나에게는 거리 모퉁이마다 집집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도착하자마자 미처 몰랐지만 낯익은 혜자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감격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은지, 하은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내가 여기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혜자 할머니는 의부사버지와의 힘겨운 결혼에 갇힌 엄마 지영씨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행동이 그녀에게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다.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진실은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각오를 다졌다. 나는 모든 진실을 찾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해야 한다. 전주에서의 날들은 감정적이고 힘든 날이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알던 사람들을 만났고 잊으려 했던 기억들을 마주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저와 어머니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다. 어린 시절 내 발자국이 찍혔던 마을로 통하는 길은 이제 더 적막하고 음산하다. 허름한 작은 집들이 여전히 서 있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 보입니다. 마치 제가 직면하게 될 비밀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오래된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이웃들은 얼마 전 자동차 사고로 양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사고가 충만한 소문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들 것 같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양현민재가 아직 살아서 옛집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집에 들어서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만 유쾌한 모습이 아니라 아프고 외로운 순간들이다. 이제 성인이 된 민재는 놀람과 죄책감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대할 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부모 사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얼굴이 무거워지며 한숨을 쉬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고 고백했다. 그것은 수년 전에 아버지가 관여한 거래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람들과의 엄청난 빚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의 말에 침묵했고 몸의 모든 세포가 끓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재는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거의 속삭였다.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새엄마가 널 죽이려 해서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였어. 라고 그는 회피하는 눈빛이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 가족이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 음식에 독약을 한 번 넣었지만 후회하고 흘렸다. 그녀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들켜서 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서이다. 민재의 고백은 달 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두려움, 고통? 이 모든 것은 내가 양가 가족에 대해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그들은 냉정하고 무심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마음이 뒤섞인 감정에도 민재의 미안한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침묵했던 것은 잘못이었지만 이제 나는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나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오래된 집을 떠났다. 양가족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이제 전복되었다. 양부모는 냉담할 뿐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어두운 비밀을 지니고 있다. 민재의 고백은 아픈 기억을 되살릴 뿐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 친어머니의 죽음뿐 아니라 이 집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의 여정은 어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나는 내 가슴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저는 더 이상 허약한 하은이가 아닙니다. 저는 은지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위한 빛을 찾기 위해 과거의 어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울한 오후, 낡은 집을 청소하던 중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먼지가 구석구석을 뒤덮었고 모든 물건이 과거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이 공간 한가운데 서 있는 답답한 감정과 싸워야 했다. 낡은 캐비닛을 옮기던 중 썩은 나무층으로 거의 숨겨져 있던 작은 문이 갑자기 나타났다. 문은 비밀의 방으로 통한다. 나는 걱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았다. 방에 들어가니 으스스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공간이 작고 전고에서 나오는 빛이 서류와 낡은 상자로 덮인 책꽂이 위로 희미하게 빛났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차가운 글씨체가 그려진 종이들과 아이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에서 나는 멍한 눈빛을 가진 작은 소녀인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떨면서 사진을 집어들었는데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쪽지를 넘겨보면 저는 손으로 쓴 개인 정보, 이름 목록, 그리고 다른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어린 아이들입니다. 내 이름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완료라는 짧은 메모가 있다. 그때 저는 이 반이 단순한 서류 보관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희 의붓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인 비언어적 고백과 같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전히 순수하고 결백한 아이들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 친엄마 지연이가 이 반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살해된 이유일까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음이 혼란스러운 서류들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 반은 제 의붓아버지가 그린 악으로 가득 찬 그림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아무도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고통의 유령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저는 뭔가를 해야 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이곳에 숨겨져 온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나는 밤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가지고 왔다. 저는 이 종이 조각들이 잔인하고 가슴 아프지만 제 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것도요. 밤을 나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파묻힌 삶의 조각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낡은 집 앞에 서서 잿빛 구름으로 뒤덮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앞길은 신비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묻혔던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도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혜자 할머니를 만나지 않고서는 머릿속에서 쥐어뜯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 지영씨와 가까이 지내신 할머니만이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주 변두리의 완만한 비탈길에 있는 작은 집인 할머니 댁에 갔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나를 보았을 때 감격의 눈빛으로 가득 찼다. 뭔가 알아냈죠? 그렇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벅차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간이 거실에 앉았다. 조용한 공간은 격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리는 소리에 의해서만 부서진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발견한 비밀의 방, 의붓아버지와 관련된 사진과 서류, 그리고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 느끼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꺼내자 해자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졌다. 지엄은 강한 여자야, 라고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내 여동생의 삶은 쉽지 않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에게 목숨을 바치게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 지엄은 잔인하고 위험한 남자인 리붓아버지로부터 도망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한다. 저를 낳아주신 후 그녀는 점점 더 제가 그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떠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축, 위조 서류, 그리고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지만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제 의붓아버지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녀의 분노에 그는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강하지만 삶의 함정에 무력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혜자 할머니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손에 오래된 노트를 들고 돌아왔다. 오늘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그녀가 제 앞에 있는 책상에 수첩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일기입니다. 지영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적어놨는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는 떨면서 일기장을 움켜잡았다. 겉표지가 닳아 헤어진 채 안쪽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속표지는 어제 어머니가 쓴 것처럼 여전히 선명했다. 한 장 한 장을 펼치자 붓끝마다 두려움과 고통, 절망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의붓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했을 때 그가 건설한 암흑세계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썼다. 그녀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꿀 만큼 강한 사랑이다. 계속 읽을 수 없는 나를 멈추게 하는 구절이 있다. 엄마의 한이라고 그녀는 썼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사랑과 행복한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머니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글은 마치 과거의 메시지처럼 모든 고통과 절망을 뚫고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손에 일기장을 꽉 쥐고 마치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처럼 느끼며 내 옆에 앉아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장과 새로운 각오로 혜자 할머니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나에 대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기억을 보호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를 알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어머니를 알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작은 시장을 거닐다가 우연히 길모퉁이에 조용히 누워있는 낡아 빠진 자동차 정비소를 보았다. 자동차 수리점은 희미한 나무 간판과 오래된 도구가 마당에 가득 차 있는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은 나를 들어오게 했다. 나이든 남자는 책상에 앉아 작은 기계를 열심히 수리하고 있다. 그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내가 차고 있는 품에서 즉시 멈추었다. 젊은 여자, 그 팔찌는 어디서 났어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팔찌에 손을 얹었다. 간단하지만 정교한 무늬의 은 팔찌.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념품입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다.
준호 씨의 눈빛은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바로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바뀌었다. 이 팔찌는 그녀의 어머니 지영이는 몇 년 전에 저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저는 그녀가 이 팔찌를 받았을 때 매우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영이가 자랑스러운 눈으로 내 얘기를 해줬어. 그의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저는 누구도 제 어머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알지 못했던 기억의 일부를 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준호 씨가 한숨을 쉬자 표정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지영 씨도 고통을 많이 받는 여자예요. 라고 그는 계속했다. 그녀는 그 후 장신구를 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 나를 보러 왔다. 지영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딸이 같은 운명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수년간 두려움에 떨며 살아오셨지만 저를 보호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준호 씨는 가슴 아픈 진실을 말할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지영은 그녀가 그 남자를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살해당하기 전에 지영이 노트를 하나 남겼다. 그 안에 그녀는 인신매매, 돈 세탁, 위험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언젠가 당신이 그 노트를 찾아서 모든 것을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노트? 제 의붓아버지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 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희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물었다. 준호 씨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영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것을 숨겼다고 믿습니다. 더 알아봐야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준호 씨의 말은 위로이자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고 이제는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떠날 때 나는 팔찌를 손에 꼭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다. 나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노트는 어디에 숨겨져 있든 내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그 범죄들을 하루도 더 이상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수첩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찾는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글에는 인신매매 조직부터 불법 금융거래까지 의붓아버지와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자세히 적혀 있다. 모든 페이지는 강력한 고발과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경찰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나는 수첩을 경찰서에 가지고 갔다. 수사관들 앞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도 되고 희망도 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각 페이지를 살펴보고 각 줄을 훑어볼 때 눈빛이 더 심각하다. 이 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라고 한 경찰관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전부야?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들에게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직후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제 어머니의 사건을 뒤엎고 그들이 수년 동안 수집한 다른 증거들과 노트에 있는 정보를 결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다.
어느 날 저는 수사관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겨운 소식을 전할 것처럼 가라앉았다. 든지 라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녀의 어머니다. 그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복 남동생도 있다. 이 소식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동생? 나는 세상이 또 한 번 휘청거리는 느낌에 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은 현재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해안 도시인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내가 너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갭으로부터 멀리 데려가야 했고 그녀가 막을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제가 찾아갈까요? 어머니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유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줄까?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그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생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을 가져왔다. 외부 서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 노트가 경찰에 넘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와 지문 아래에 있는 종이 조각들 모두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나가요 라고 한 쪽지가 썼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이 인신매매 조직에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개월간의 조사와 투쟁 끝에 경찰은 마침내 악명 높은 인신매매 대후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재판은 대중의 면밀한 관찰 속에서 이루어졌고 적절한 판결이 내려졌다. 어머니가 잔인한 범죄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면서 어머니의 사건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내가 부단히 싸웠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나는 법원 밖에 서서 안도감을 느꼈지만 무거웠다. 나는 나의 여정의 일부를 완성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 일주일 후 나는 동생을 만나러 부산에 가기로 결정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드는 기분이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생 집 현관 앞에 서니 마음이 어지럽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나는 놀란 눈으로 한 젊은이를 보았다. 비록 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 없이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은지입니다. 우리 누나. 준석이라는 애가 잠깐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저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전에 없던 것을 느꼈다. 진정한 가족 사랑. 냉담함도 비난도 아닌 순수한 연결고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비록 시간과 환경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준석은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가정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고 나의 존재나 나의 어머니가 겪은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려는 그녀의 노력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은 울먹였다. 그녀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니? 라고 그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확실히 그래. 여정 전체를 돌이켜보면 상처받고 소외된 소녀에서 과거를 직시할 수 있을 만큼 가난 사람이 되는 먼 길을 헤쳐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들, 제가 겪었던 고통들은 저에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사회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제 삶을 바쳤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과 아이들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숨어 있다. 저는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길의 끝에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월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여전히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진실을 바라보는 용기 때문에 과거를 직시해야만 실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지나간 길을 돌아보면 가족이 반드시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랑하고 기꺼이 우리 곁에 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게 가족은 준석이고 가장 힘든 순간에 동행하는 친구이자 제가 매일 도와주고 있는 여자, 아이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공포와 고독 속에서 살아온 연약한 하은이 아니다. 저는 삶의 평화와 힘,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찾은 은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